자, 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또 어수선한, 이런 부분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죠? 2주 연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또 주말에 인도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악재이긴 하죠. 그죠? 성인보다는 거절이면 악재니까. 그런데 거절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얼마만큼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또 한번 서로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셀트 부분에서는 이제 그럼 과연 2주 동안 주가가 하락을 하고 그동안의 이런 수급이라든지 대차 잔고라든지 어쨌든 셀트는 뭐 공매도와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또 공매도 누적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럼 과연 지금 2주 하락에 있어서 크게 앞으로 악재를 만들 것인가, 하락을 또 유도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오늘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팩트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유추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의 결국은 본질은 뭔가, 우리가 왜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또 셀트의 빅 이벤트가 있잖아요. 추석 전에 과연 우리가 주식을 또 좀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이제 챔프 회의라든지 또 이번 주 홀딩스 또 합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추석 전에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시각채 또 승인도 기간이 다가왔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주말에 그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과연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죠, 아니면 팔고 그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주식을 그만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제가 이제 요 나스닥 선물을 조금 보여드리는데, 아무래도 주말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원래 이게 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내공이 중요하다, 이런 것, 또 배짱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식도 사업하고 똑같이요. 배짱이 필요할 때는 필요해요. 그죠? 그냥 시세에 따라서 이렇게, 일희일비 하다 보면, 수익 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주말에 또 하락을 했으니까 좀 더 불안하고, 또 셀트도 지난주에 또 내내 하락을 했으니까 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인도 긴급 승인 거절까지 나와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왜 불안한지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 미국 시장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같은 부분들로 앞에 이제 BBIC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첫 번째 미국은 이제 어쨌든 이번 주에 고용 자체가 고용 지표가 그죠? 아무래도 8월달 고용 지표가 좀 부진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미국이 또 환자 수가 급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경제 성장에 대한 또 성장 둔화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또 한꺼번에 겹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주중에 골드만삭스가 이제 GDP, 그러니까 4분기 GDP를 하향을 했죠. 그죠? 6.5%에서 이제 5.5%를 하향을 했고, 또 이쪽에 이제 모간 스탠리 올해 성장률도 6%대에서 5.7%로 이제 하향을 잡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달에 미국의 경제 이런 소비자 실내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점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죠. 정점 보인 이후에 지금 정상적으로 그죠,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죠. 이제 거기에다가 주식시장 쪽에는 또 이제 모간 스탠리가 비중 축소 매도 의견을 또 내면서.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시각은 좀 약간 부정적이긴 아니지만 관망적인 부분이지만, 유럽은 그죠? 앞으로 30% 이상 상승할 것이다.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유인 적선 보면, 유럽은 그래도 이제 백신을 다 맞고, 다시 경제가 복귀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자꾸 이제 코리아나라고 그러네요. 위드 코로나라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8월 달에 비농업 부분에 이제 고용을 보면, 그죠? 23만 5천 명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한 72만이었는데 굉장히 상당히 좋을 걸로 봤었죠. 거기에 비해서는 거의 그죠? 반토막 이상 지금 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자체는 결국은 또 테이퍼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경기가 좀 둔화되면 테이퍼링에 대한 또 연기가 될 수 있겠으나, 결국 올해 안에는 어쨌든 테이퍼링을 시작은 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고한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좀 어제 좀 악재가 되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주말에 원래는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그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9월 달에는 좀 그 주가들이 좀 약세 국면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그제가 이제 또 9.11 테러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저도 9.11 테러 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참 밤에 야 1시까지 그때 뭐 한천건가는 그랬었습니다. 1시까지 그죠? 참 재밌게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잔 하고 있는데 이런 말 하면 되는가 모르겠다.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때 포장마차에서 TV를 보는데 그죠? 뭐 비행기가 그죠? 건물을 그래서 영화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영화를 그때 뭐 소주 한잔 했으니까 뭐 정신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9.11 테러였어요. 그 다음날 주가가 박살 났잖아요. 9월달. 자, 그런 기억이 딱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미국 시장이 이제 주말에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미국의 기업들에 있어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면 매입을 했을 때나 뭐 또 소각을 했을 때 세금을 부과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민주당의 이제 법안을 또 제안을 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악재가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주가와 연관되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이거를 세금을 부과를 한다? 그럼 쉽게도 자사주 매입을 기업들이 하지 않지 않을까, 그죠? 단 이제 이런 자사주 매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들의 소유 계획에 대해서는 뭐 면제를 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아무튼 나스닥은 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미국 뭐 좀 그래서 20일까지는 좀 약간 또 한번 뭐 현대행 깨지 않겠나 그죠? 어쨌든 9월 달은 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다우는 미리 좀 그죠? 그러니까 다우는 아무래도 경기 관련 부분으로 그죠? 주가들이 있으니까 경기가 좀 정점을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이제 그게 크게 탄력적으로 못 움직였잖아. 그죠? 오히려 6월 이후에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그죠? 테이퍼링과 관련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상승을 했고 그래서 다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또 요 60 그죠? 1, 2평 요 파란색이 이제 120일이죠. 121편까지는 한번 또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최악의 저점은 또 다우도 뭐 34,000대니까 그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우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뭐 요 부분을 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본질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말씀드리고 마지막 셀트 한번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먼저 어쨌든 요 인도에서 셀트리온의 이제 레키노나 그죠 긴급 승인을 거절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거절을 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 그러니까 뭐 2조 정상적인 그런 구도라고 하면 어쨌든 EMA의 아젠다가 올라가면서 13일부터 이제 16일까지 챔프 회의를 하니까 올라가면서 등재가 되면서 결국은 이제 승인 권고가 등재된다면 뭐 승인 권고가 되는 것이니까요. 거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그렇게 사실 뭐 저번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승인 났어도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동요한 것도 아니었잖아, 그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세계 2위 대국에서 그죠 인도가 그래도 좀 거절했다는 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아요, 그죠? 거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는 결국은 이제 세계의 바이오 쪽, 제네릭 쪽, 그죠? 그러니까 의약품 부분에서는 그 생산 기지국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백신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전 세계에 거의 한 5, 60%를 뭐 인도에서 그동안 개발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약품에 대한 이런 자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죠? 미국 다음으로. 근데 이제, 인도가, 저번에 이제 제 기억인데요. 저번에 인도 회사에 그 하나 같이 이제 공동을 했던 회사 하나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이제 그 트룩시마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트룩시마 그러니까 리툭산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다가 같이 하다가 실패했어요. 다른 회사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죠? 이게 뭐 쉽게 유럽에서 승인도 안 났는데 대한민국에서만 승인 났는데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기분 좋지는 않아요. 단내는 해주는데 그래서 요 부분이 그렇게 주가에 악재 영향을 미칠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이유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셀트의 데이터가 잘못됐거나 그런 모르는데 자 이게 이제 인도에서의 거절을 한 이유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쨌든 성인 거절 권고 이유로는 그러니까 레키노나는 레거단비맘은 어쨌든 한국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기서 승인을 해준 뭐 렘데시비르가 됐든 또 이쪽에 릴리 제품이 됐든 또 리제너는 미국에서 어쨌든 승인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우선 해주는 것이지만 레키노나는 한국에서 뭐 우리 믿을 수 없다. 니들이 뭐 변방에서 뭘 하겠어, 그죠? 근데 그런 식의 어쨌든 뭐 그렇지 않다고 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한국에서 승인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해줄 수 없다. 그죠? 그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도 했지만 또 하나, 인도에서 지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 변이, 델타 변이겠죠. 물론 이제 델타 변이에 대한 데이터를 완벽하게 넣지는 않았을까 저는 생각은 돼요. 여기서는 삼상 우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었고 또 그거에 대한 지금 뭐 델타 변이는 이제 동물상만 끝냈으니까. 근데 이제 그보다도 레키노나는 인도에서 임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효능이라든지 테스트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 릴리 거는 인도에서 그 데이터가 있나요? 그죠? 그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들의 제가 볼 때 억지 수준이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인도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브라질은 우리가 뭐 브라질 상대로 안전한 데이터가 있었습니까? 인도네시아 그 옆에 동네 인도네시아는 뭐 있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거절 자체는 결국은 뭐예요, 그죠? 결국은 뭐 안에 예를 들어서 레키노나의 이런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그죠?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그죠? 태클 관계가 없었다. 단 한국에서 승인 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불안하다. 만약 미국에서 승인 났으면, 유럽에서 승인 났으면 우리는 해줄 수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그죠? 또 그리고 인도에서 지금 해준 데이터가 없지 않냐, 인도에서 임상을 해본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반대로 하면 여기로 또 리제네는 뭐 인도에서 임상을 진행했냐,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 그게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뭐 억지라는 걸 말씀드리고서 요 부분으로 주가가 다음 주에 흔들리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제 뒤에 보면 자, 인도의 앞서서 FDA에서 승인을 받은 제품들,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됐든 또 리제네론이 됐든 뭐 또 릴리가 됐든 이런 쪽에서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다. 향후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그냥 예상이겠지만 그죠? 유럽에서 승인을 받으면 인도도 승인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해주든 인도 뭐 그죠? 저는 인도가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원래 이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게요, 그죠? 가장 부작용이 적은 의약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치료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구용도 있지만 렘데시비르도 있지만 이거는 항바이러스잖아요.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만큼 부작용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가격이 싸요. 근데 이 항체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은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왜?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부자 나라들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 전 세계에서 미국이 60% 사용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선진 국가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셀트리온에 이건 비싸서요, 사실 가난한 국가들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비싼 걸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냉정하지만 그래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제약업계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럼 중국은 뭐 바이오 의약 시밀러가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 지금 셀터가 진출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서 이게 좀 확산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면서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 확산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 가격이 막 싸니까, 저렴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자, 니들은 그런데, 그죠? 그러면 이쪽에 브라질은 최근에 나왔을 때 만장일치로, 그죠? 승인을 의결을 했잖아요. 만장일치. 셀트는 근데 승인이 나면요, 전부 다 만장일치였어요. 미국의 렘시마가 됐든 트룩시마가 됐든 만장일치고요. 유럽도 만장일치였어요, 여러분들.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브라질에서 완장일치로, 그죠? 대한민국은 뭐 아직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죠? 기부 승인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죠? 조건부 승인이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긴급 승인하는데 요번에 만장일치 할지 안 할지 뭐 고춧가루 뿌리는 애들도 있겠죠 또. 자, 그래서, 일단은 브라질에서, 1200명 이거는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야. 인도에서는 한국에서, 왜? 사실은 그러니까 브라질은 또 우리하고 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브라질에는 바이오 시밀러가, 그죠? 브라질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계약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바이오 시밀러가 거의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셀트 쪽도 마찬가지, 한쪽도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브라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왜? 호주말을 사용을 해봤고, 램시말을, 트럭시말을 사용을 해봤으니까, 그죠? 해봤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출시를 서둘러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또. 자, 이제, 셀트가 그러면 그동안에 8월달 올렸다가 9월달 지금 2주 만에 내렸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내린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공매도를 많이 쳐서 막 주가를 더 뺏으려고 할까? No! 먼저 no!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9월달에 연기금의 수급이에요. 8일 연속 연기금이 매도를 했죠. 8일 연속. 자, 보면 이게 연기금입니다. 기금. 근데 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알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어쨌든, 금요일 날도 어거지로 이놈들이 3만 주가 때려버렸어요. 그죠? 최근에 보면. 어쨌든, 근데 얘네들이, 또 8월 18일부터는 며칠 연속? 10일 연속 매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뭐 쭉쭉 7만 주, 큰 단위가 7만 주, 뭐 6만 9천 주, 9만 4천 주, 큰 단위의 매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18,000주, 2만 주, 이런 식의. 근데 여기서는 이제 큰 단위가 결국은 33,000주거든요. 그죠? 그러면, 물론 여기서 올릴 때의, 수량보다도, 그죠? 수량보다도 내릴 때 수량이 훨씬 적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많다는 뜻이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연기금이 결국 연기금에 파는 시점이 누구의 파는 시점이에요? 기관들의 파는 시점이었어요. 그죠? 기관들. 연기금의 파는 시점. 연기금과 누구도 금융투자. 물론 이제 금융투자가 금요일 날 뭐 4만 5천 주 매수를 하긴 했으나, 이날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죠? 만기일이니까.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은, 달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결국은 뭐였어요? JP하고 신한, 금은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서는 또 오히려 매수를 했죠. 앞에 보이는 것보다 더 뒤에서 몰래 매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공매도의 누적 잔고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주가가 지금 고점에서 빠졌어. 근데, 요거 잠깐 볼까요? 요거 보기 전에 자, 지금 공매도는 보면, 공매도는 좀 잘 보십시오. 지난주에 공매도가 계속 5일 연속, 그죠? 만주에서, 2만주 사이, 2만 6천 주 사이에 계속 나왔죠.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매도가, 5일, 거의 한, 6만 주, 그죠? 6만 주, 7만 주, 8만 주, 9만 2천 주, 10만 주, 9만 2천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5일 동안 공매도 9만 2천 주가 나왔어요. 이걸 머리에 담고 이제 한번 또 강의를 들어보면 더, 그죠? 확신이 섭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8월달, 9월달에 공매도 누적을 좀 보면, 자, 제가 요걸 이제 숫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월부터 지금 400만 주, 그러니까 8월 25일 날 400만 주였죠. 근데 이제 9월 8일, 그죠? 목요일 날 데이터죠. 9월 8일이면, 수요일 날까지죠. 수요일 날까지 398만 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줄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공매도 물량 한 10만 주 가량이 늘었는데 오히려 뭐예요? 누적 잔고는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쵸? 398만 주니까. 그러니까 공매도는 10만 주 늘었는데 공매도 누적 잔고는 그대로예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오히려 10만 주를 또 오히려 공매도를 갚았다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부분을 지금 먼저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9월이에요. 자, 그러면 7월 달에 8월 달에는 셀트가 공매도가 어땠느냐. 그걸 보면 되잖아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여기가 7월 달하고 8월 달에 공매도 누적 잔고의 최고치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데이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그러니까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제일 공매도가 누적 수량이 많았을 때가 7월 30일이에요. 이때가 뭐 얼마냐 하면 437만 주예요. 그죠? 437만 주. 그리고 7월 달에 계속 7월 달에는 7월 22일 날 429만 주, 28만 주, 430만 주, 430만 주, 431만 주, 429만 주, 426만 주, 425만 주. 근데 이제 8월 10일부터 줄기 시작을 하죠. 410만 주, 409만 주, 406만 주, 409만 주. 그러니까 8월 13일 날은 409만 주였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지금? 8월 25일 날 408만 주, 지금 현재 398만 주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오히려 8월 달에는 주가도 올랐지만 오르면서 뭐예요? 오르면서 주식을 외국계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서 결국은 공매도를 갚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뒤에 가면 이제 또 누적 수급을 보면 더 확인하기 쉽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차 잔고예요. 자, 그러면 공매도, 우리가 대차 잔고는 보통 이제 있으면, 자, 앞으로, 보통 공매도들이, 공매도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식을 빌려다가 이제 놓고, 그죠? 공매도가 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로 많이 봐요. 근데, 7월달, 8월달에 대차 잔고가 제일 많았을 때가 이 셀트리온은 1140만 주예요. 편적 47만 주. 그죠? 한 1140만 주 때. 이게 이제 최고치, 그죠? 7월달, 8월달. 근데 지금 이제 8월달에 보면 7월, 8월, 그러니까 7월, 8월 1000만 주대가 8월달에 오히려 공매도는 조금 늘었죠. 그러니까 공매도 대차 잔고는 쭉 늘면서 오히려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였어요. 이런 게 이제 얘들 쇼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차 잔고야 여기저기 바꿔서 할 수 있는, 이렇게 A에서 B로 C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럼 다음에 또. 자, 그래서 일단은 449만 주, 1140, 자꾸 이상하네. 1100만, 1140만 주. 그러니까 한 1150만 주가 피크예요. 제일 많을 때예요. 1150만 주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8월, 9월. 자, 근데, 8월달, 9월달에 지금 현재 대차 잔고를 보면, 9월 10일부. 9월 10일부로 대차 잔고가 1090만 주예요. 그럼 앞에 1150만 주에서 지금 1090만 주니까 그 60만 주가 오히려 좀 줄어있죠. 그죠? 8월달 대비 9월달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보세요. 1090만 주, 98만 주, 93만 주. 그러니까 최근 불과 18일 불과 어디죠 여기가? 요때 8월 말경만 하더라도 1140만 주, 39만 주. 야, 이게 최고가 섰네요. 1150만 주까지 갔었죠. 8월 25일 날.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부터 급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1000만 주를 깼어요. 1100만 주를 깼어요. 그죠? 지금 이제 1090만 주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주식을 갖다 놓는 대차 잔고도 지금 줄고 있고, 공매도 누적 잔고도 줄고 있고, 그죠? 그리고 주가는 빠졌어. 원위치야.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주가도 공매도가 조작을 해. 그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물량을 털렸을까?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누가 물량을 털렸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이제 9월 달에 외국인들, 기관들, 개인들 수급 현황이에요. 그죠? 자, 연기금이 9월 딱 내내 한 달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연속 팔았죠. 앞에 봤죠? 근데 최근에 이 사모펀드는요, 제가 9월 달만 해놓은 거예요. 사모펀드는 계속 샀어요. 기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금융 투자죠. 그죠? 투신들도 조금 팔았지만 판을 다 주말에 다 회복했어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금융투자 이놈들 계속 파는 놈들이에요. 기관들 마찬가지 주가 빠질 때 팔렸어요. 자, 외국인들 그렇게 지금 5일 연속 매도니까 크지 않았죠. 여기서도 6만 7조 한번 팍 사고. 그러니까 이날도 오전에 아침에는 JP라든지 신한에서 공매도 이쪽에 그죠? 검은머리가 팔지만 오히려 오후장에 가면 다 회수를 하는. 개인들이 샀지만 9월달에 개인이 35만 주 샀어요. 자, 외국인들 12만 주밖에 안 팔았어요. 많이 안 팔았잖아요. 근데 누가? 기관들이 한 24만 주. 그 중에서 누가? 기관의 절반을 누가 팔았어요? 연기금. 그럼 셀트의 공매도는 누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 연기금인데 국민연금도 일부 포함될 수 있겠으나 연기금은 뭡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학연금이라든지 군인공제라든지 우체국보험 이런 쪽에들 그죠? 연기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연기금은 누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충분해요, 그거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과거에 기아차를 왜 부도를 냈습니까? 그죠? 자금을 회수해버리니까. 돈 빌려준 거 다 회수해버리니까, 그죠? 기업이 부도나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회수했습니까? 바로 삼성생명이 회수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또 뭐 비굴해지니까. 자, 그래서 그렇다는 거. 자, 싸움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14년, 15년도에는 이를 악물고 제가 TV에서 나갔어도, 그죠? 저는 서슴지 않고 했어요. 저는, 잘릴 뻔도 몇 번 했고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8월 달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을 보니까 8월 달에. 자, 8월 달에는 보세요. 기관들이 계속 샀었죠. 기관이 사니까 주가 오르는 거예요. 또 누가, 어쨌든 사모펀드도 8월 달에 계속 샀죠. 연기금 11연속 매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랐어. 근데 올랐는데 이제 이게, 하지만 주가는 뭐예요? 지금은 계속 11연속 주가가 하락을 조금씩 하지만 그때는 18,000원씩 뿡! 만원씩 뿡! 그죠? 풍풍 뛰었죠. 그죠? 이렇게 6%, 6.7%, 3.5%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쭉 내리니까. 근데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8월 달에 외국인들이 88만 주를 샀어요. 기관들이 99만 주를 샀어요. 그죠? 이때 연기금도 8월 달에 32만 주 많이 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12만 주 팔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내일 다음 주도 봐야 되겠지만. 자, 근데 개인들이 180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주가가 26만 원, 27만 원에서 30만 원 근처까지 갔는데 개인들은 180만 주를 판 거예요. 그 180만 주 판 거 중에서 누가 대차 잔고든 또 이쪽에 누굽니까? 공매도 누적도 크게 줄었잖아요. 한 30만 주 정도. 그죠? 한 3, 40만 주 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결국은 누가 털리는 거야? 불과 3만 원 주가 올렸는데 개인들은 180만 원 털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끝날 것이 아니고, 자, 올해 지금, 이 8월, 9월 개인, 이거 8월, 9월 달. 자, 8월 달에서 9월 달. 이건 이제 아까 앞에 본 현재 부분이고, 자, 현재 9월 10일까지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150만 주를 팔았어요. 8월 달에 180만 주 팔았는데 개인이 30만 주, 아까 30만 주 정도 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8월 달부터 주가 올랐고 지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150만 주를 팔았죠. 외국인들 75만 주 샀어요. 기관들 75만 주 샀어요. 그죠? 연기금 여전히 18만 주 샀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상업도 사고 있죠. 자,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주가는 여기서 붕 8월 달에 띄웠지만 9월 달에 요거 내리는데, 그죠? 개인들은 뭐예요? 결국 30만 주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8월 달에 이거 올리는데 개인이 150만 주, 8월 달에 150만 주 개인이 팔았죠. 자, 9월 달에 이제 왔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이게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 자, 올해 그러면 지금 올해 개인들이 지금 셀트리온 주식을 아직까지도 153만 주나 매수를 했어요. 이 153만 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죠?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온 투자자들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150만 주 판 투자자들도 어쨌든 단기 매매꾼도 물론 있겠으나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온 투자자들이에요. 그럼 아직도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온 투자자들이 150만 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털어낼 거로 저는 봐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코로나 치료제를 보고 들어온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금 셀트리온을 5년, 10년, 여기 10년 가지고 계신 제 VIP도 계세요.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그 10년 계신 VIP, 제가 저번에 한번 뭡니까? 배당 주식 그거 한번 표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5만 몇 주 가지고 있는 거. 그죠? 근데 그런 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나 여기 계신 또 유튜브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뭐 다르게 생각하는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이야 뭐, 그죠? 뭐 그냥 저는 또 뭐 많이 안 벌었으면 좋겠어, 이제. 근데 우리 가난한 투자자,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타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투자자일수록 성장주에 투자하라. 셀트는 아직도 성장주라는 걸 제가 이따 하기 쉽게 드릴게요. 왜 성장주인지. 그래서 개인들 죄송하지만 이 150만 주 9월에 틀릴지 10월에 틀릴지 뭐 반드시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주린이 분들, 치료제 보고 들어오신 분들, 그러니까 판단을 해. 응? 판단을 해. 제 강의 듣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제 강의 듣지 말고 뭐 안 돼 사람들 듣고 뭐 사고 팔고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요. 우리 개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경제TV에 20년 동안 출연하면서요. 저는 항상, 그죠? 약자 편에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저는 또 그렇게 했어요. 한 점, 그죠? 누구처럼, 어느 뭐 전문가들처럼, 그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시겠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셀트의 수급이라든지 공매도 잔고라든지 이런 주가 조작질을 하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공매들도 급합니다. 지금 우리가 레키노나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지만 셀트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실적이 셀트리는 어디 레키노나 하나도 판매했습니까? 지금 이제 1분기 상반기에 레키노를 한 450억인가 수출했죠. 그죠? 그것도 거의 공짜로 한 수출한 거야. 뭐 그죠? 앞으로 더 많이 하겠지만, 근데 셀트는 그거 빼고도 보세요. 자, 2017년도에 사상 최고 갔을 때, 그죠? 이때 이제 회사가 이렇게 급상승을 하니까 매출이 9,40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5천억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장통 겪었어요. 성장통. 자, 여기 이제 성장통 회복했어요. 그죠? 여기에 뭐예요? 작년에 1조 8천억이에요. 여러분, 영업이익이 7,100억이에요. 근데 작년에 주가 반영? 사상 최고 갔다 왔잖아요, 일단은. 작년에 사상 최고를 갔다 왔어요. 그죠? 근데 반영은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 왜? 어떻게 보면 또 레키노나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레키노나가 그러면 이제 뭐야? 이제 3분기, 4분기부터는 뭐야? 실적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레키노나를 뺀 셀트리온의 이 고성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고속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쭉. 자, 여기서 올해는 그러면,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벌써 약 9천원 해놨어요. 그냥 하반기에 상반기는 오히려 저조했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천억 정도 해놨잖아요. 그럼 그냥 하반기에 상반기만큼만 해도 뭐예요? 작년 매출 넘어가요. 무슨 말이 가십니까, 제 말이?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의 더 소고속 할 수 있느냐. 자, 보세요. 레키노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 시밀을 개발한 회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램시마예요. 투룩시마, 베링거, 인겔, 하임도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론자, 테바 다 못 만든 회사가 바로 이 투룩시마예요. 화이자 만들었다고 좀 잘 판다고 그러죠. 화이자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아래 부분이 없잖아요. 루마티스 부분은 없어요. 임상을 못 했어요, 미국에서. 어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셀트는 완벽한 100%예요. 허주마, 유럽에서, 일본에서 보십시오. 미국에서는 사실은 좀 경영적인 부분, 이런 마케팅 부분에 좀 실패했다 볼 수 있으나 지금 올리고 있죠. 자, 램시나 SC, 이건 세계 최초예요. 특허까지 받은 거예요. 바이오 베타예요. 미국에서는 신약으로 신청할 거예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55조 시장이에요. 유프라이마, 세계 최초로 셀트리온 개발했어요. 물론, 후바주자들 좀 한 개 있지만 아직 허가 신청 안 했어요. 그죠? 요즘 몇 개 이제 한다고 나오기는 하더만, 유럽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앞으로 매년 한 개씩 하지만 쭉 이게 바로 셀트예요, 여러분들. 매년 한 개씩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그죠? 여러분들, 화이자가 앞으로 계속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것 같아요? 론자가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것 같습니까? 론자가 자기들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데, 존슨앤존슨이 오리지널을 가지고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것 같아요? 휴미라의, 그죠? 에버비가, 지들 거 있는데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셀트의 본질이에요. 이 부분에서 확신을 못 가지면,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지금 주가는 물론 힘들고 괴로워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앞에 봤잖아요. 8월달에 후 했다가 또 단기 들어오니까 휙 밀어가지고 다 뭐야. 그냥 결국 이놈들은 뭐예요? 개인 거 150만 주 뺏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뺏어가야 돼요, 앞으로도. 앞으로 올해 지도제 보고 들어온 150만 주 또 뺏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가 뒤에 있나? 뒤에 있으면 보고, 요거는 없다. 자, 요까지 하고 시간이 또 많이 걸어갔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앞에 쭉 갔어요.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또 뭐냐 하면요. 다음 주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셀트 차트 한번 보면서, 셀트 보시기도 봐야 돼, 여러분들. 저도 보려고 이제 막, 새끼들. 운이치 왔잖아. 다음 주에, 어쨌든 13일 내일부터, 챔프 회의가 진행이 돼요. 저번에 사항들을 봤을 때, 아젠다는 등재될 가능성이 일단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워낙 팬데믹이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확실하다. 아직까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럼 안 나오면 10월달까지는 된다는 거는 확실하게 지금, 그죠? 이 위에서는 발표를 했으니까 될 것이고. 그 다음 주 16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홀딩스 합병이 있어요. 홀딩스. 그죠? 합병 청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홀딩스가 합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셀트의 지배 구조를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서 이제 3사 합병은 차후 부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식약처의 40일 기준으로 하면은 추석 전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추석 전에 이놈들이 또 해줄 공산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추석 전 안 했으면, 그러니까 챔프의 아젠다가 등재되면 오히려 승인 권고가 더 뭐 금요일날 정도 다음 주 그죠?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떨어질 것이니까 식약처 너희들은 그냥 추석 이후에 좀 해줘라.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요. 다 추석 이후부터 이제 그죠? 더 또 식약처까지 승인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쭉 수급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뭐 왜? 그죠? 또 9월에 이런 특징, 또 인도에 대한 긴급 승인 거절, 이게 뭐 악재라고요? 놀고 있네. 내용 봤잖아요. 그죠? 뭐 때문인지. 그죠? 그 다음에 셀터의 본질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키론을 빼고라도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번 주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죠? 이렇게 셀터처럼 성장주를요. 앙드레 코스타니가 또 워렌 버핏이 그죠? 성공했던, 워렌 버핏이 돈 없을 때 이 투자 방법을 한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해요. 또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너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없다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면 성장주에 투자를 하십시오. 셀트리온은 앞에 제가 실적 보여드리고 성장, 그죠? 파이프라인 보여드렸잖아요. 초고속 성장, 이런 걸 보고 바로 초고속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주말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번 주 챔프에 등재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